식사들 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어져서 해충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산에 칡넝쿨 제거하다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7방이나 쏘였습니다. 3방은 정통으로 쏘였고 4방은 살짝 침만 찔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워낙 벌, 쐐기, 모기 이런 벌레들의 강한 체질이라서 다행히 물파스 바르고 말았는데 이 정도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래 응급실 가서 누워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장수말벌이나 쌍살벌은 싫어합니다. 장수말벌은 쏘이면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흉터도 좀 남게 되죠. 충청도에서는 나날이라고 부르는 쌍살벌은 며칠간 아프고 가렵고 막 그렇습니다. 다들 산에 가시거나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벌,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그냥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주가를 잔뜩 올리고 있는 중형 미들급 어드벤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쿼터급, 마지막은 리터급 이렇게 해서 3편 시리즈로 연속해서 올려보겠습니다. 특히 외국 잡지나 인터넷 매체에 거론되는 미들급 어드벤처 10기종을 선정해서 왜 인기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탑10, 탑5 이런 선정 기사가 많지만은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약간의 제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기사에 눈에 보이는 순서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선정에 앞서 우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미들급을 선정하는 이유는 미들급 어드벤처는 오토바이 라이딩 정착지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데 북미나 유럽은 오토바이 소비자가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쿼터급은 1만 불, 그리고 미들급은 1만 5천 불, 그리고 리터급은 2만 불이라는 심리적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지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데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대충 오토바이 가격을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럽산을 제외한 일본산, 중국산 미들급 어드벤처가 대부분 1만 불에서 1만 5천 불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KTM이나 BMW, MB 아구스타, 트라이언프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적 가격 마지노선에 턱걸이 하는 정도의 가격이고 실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오토바이가 미들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도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스즈키 브이스트롬 800 776cc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84.3 PS, 그냥 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대 토크는 8토크, 연비는 한 22.53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량은 230kg 보편적인 중량이고요. 시트고는 855로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국내에서는 1,534만원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1,800만원 가까이 하죠. 그리고 각종 주행 시스템, 주행 모드, ABS 컨트롤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가격이 좀 대단하죠. 국내에서 미국이나 외국보다 싸게 파는 몇 안 되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리뷰를 보면은 기능적인 것을 떠나서 8방미급 어드벤처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 발라서를 채택해서 진동도 많이 얻고 포장도로나 어져가는 임도 정도는 우습게 돌파 가능한 기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위 기종으로 조만간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 브이스트롬 650도 있지만은 좀 더 강력한 출력과 비포장도로 돌파력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기종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트고가 약간 높은 855mm인데 이 정도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미들급에서는 이만한 가성비와 성능이 나오는 오토바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혼다 트렌치 알프 750 755cc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91마력의 출력이 아주 훌륭한 오토바이죠. 최대 출력은 좀 떨어진 7.6km고요. 그리고 연비는 한 20km 정도 되고 중량은 215kg 보편적인 중량입니다. 시트고는 850mm고 국내 가격은 1,419만원인데 외국은 한 1,500만원 정도 합니다. 10,000불 정도 하죠. 270도 크랑크 샤프트를 쓰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다음에 소개할 때레네 700과 함께 겸줄 만큼 빠당빠당한 사운드와 출력이 돋보이는 엔진을 달고 나왔죠. 엔진 출력도 브이스트롬 800보다 좀 더 낮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출력이 더 높은 반면 토크는 약간 적게 나오고 RPM이 좀 높습니다. 이로써 성격을 유추해본다면 오프로드보다는 도로주행에 더 힘을 준 오토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리뷰에서도 비포장 험로를 강하게 몰아치면은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서스펜션을 가졌다는 평들이 좀 많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앞모습이 좀 이상했는데 2026년 시정이 나오면서 얼굴을 많이 바꿔서 이제는 봐줄만한 생김새가 됐습니다.
같습니다. 가격 성능을 봐서는 얼굴만 좀 더 이쁘면은 많이 팔릴 기종 같았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쁜 것은 V스트롬이 훨씬 더 이쁘긴 한데 맘에 가는 기종은 이쪽입니다. 이유는 수직기 2기통들 사운드가 약간 뭐 깡통 소리, 이게 비슷한 약간 거슬리는, 아니 뭐 다른 말로 하면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 V스트롬 800 차체에 트랜스알프 엔진을 얹어서 만들면은 100% 제 취향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크러치에 사운드도 좋고 디자인도 완전 그렇게 만들면은 이 크러치에 뭐 사운드도 좋고 디자인도 완전히 괜찮은 잘 팔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KTM 890 어드벤처 889cc 엔진이고요. 105마력 출력에 토크는 10.1입니다. 중량은 200kg 좀 가벼운 편이고요. 시트고는 850mm고요. 국내 가격은 2,240만원인데 외국에서도 뭐 비슷한 가격인데 유럽에서는 거의 풀옵션 같은 경우 4천만원까지 팔린다고 합니다. 어드벤처 분야에서 빠지면 안 되는 메이커 KTM이죠. 거진 30년간 오프로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파리 다카르를 지배했던 메이커고 지금은 모토GP에서도 날아다니는 메이커가 되었죠. 회사 경영만 좀 잘하면은 그게 단 하나 안 되는 메이커가 KTM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90은 중국에서 생산한 중국산 오토바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아득하죠. 이게 KTM이 패착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 수입 딜러도 LS 네트워크에서 합니다. 가장 믿을만한 기업이기는 한데 문제는 얘들이 대기업이라 배가 불러서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매니아층이 많은 오토바이죠. 솔직히 이 890 어드벤처는 비슷한 오토바이 리뷰의 기준이 되는 오토바이라서 그냥 근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력도 리터급 싸다고 날릴 출력이고 승차감, 오프로드 능력, 포장도로, 주행 능력, 가벼운 무게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기종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가격과 디자인은 약간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존재감은 확실한 브랜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CF모토 800MTX 799cc 엔진을 가졌고요. 95마력에 8.87 토크가 나옵니다. 중량은 220kg로 보편적인 무게고요. 시트고는 830입니다. 비교적 좀 낮죠. 국내에 발매 예전 가격이 1390만원 정도로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1400만원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2200만원까지 팔리는 모델입니다. 2025년에 가장 핫한 메이커가 CF모토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토GP 2나 3에서 지금 날리고 있는 회사고 450MT가 우리나라에서 220대나 팔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그렇게 물고 빨던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보다 중공산 짜장이 더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호주에서 2024년에 1000대, 2025년에 2000대를 팔았다고 하죠. 확실히 아웃백이 발달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인기가 많았고 2025년 처음 진출한 미국에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은 발매 첫 해인 2024년에 진출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요즘에는 쿼터급에서 거의 왕좌를 노리고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00MTX가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문제는 초기에 시동 꺼짐이 발견되면서 말들이 좀 나왔지만은 잘 해결되어서 그런지 만족도가 높은 모델로 자리 잡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지도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고급 부품과 KTM 790에서 약한 밸브 시스템 단점을 잘 해결하면서 극찬받은 엔진으로 다시 탄생시켰다는 평들이 좀 많습니다. 크랭크 밸런서, 밸브 밸런서를 적용하면서 진동을 극단적으로 잡아내고 진동과 엔진 내구성을 끌어올리는 엔진과 연료통 벤치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오토바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리터급 1000MTX를 내놓으면서 명실상부한 쓸만한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유럽에서 KTM이 정비와 부품을 보급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부족한 서비스 센터에 관한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100여 개의 서비스 센터가 있지만은 그 넓은 나라에 100개는 턱도 없는 숫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출시는 안 되었지만 벌써 가격이 돌고 있으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트고도 높지 않고 오토바이 무게중심이나 저속 토크 세팅이 아주 좋은 평을 듣는 기종이죠. 다섯 번째 코브 800X 프로 799cc 엔진에 출력이 95마력, 토크는 8.16이고요. 연비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17에서 23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중량이 185kg로 압도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875로 좀 높고요. 국내에는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17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2022년경에 미국 시장에 처음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한 코브 모터스가 2025년 파리다카르에서 랠리2 구간 우승과 전체 우승을 하며 정점에 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슈퍼바이크 모터 SSP 300 부문에서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 메이커라 잠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주펑 코브라고 불리고 있고 정식 회사 명칭은 지장 뉴주펑 모터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신주펑 모터사이클 유한회사라고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클로브나 엑셀이라는 브랜드로 오토바이를 만들다가 지금은 코브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차체는 충칭 벤치 기계제조 유한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핵심 부품인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시리즈는 충칭 벤치 기계제조 회사에서 제작한 프레임과 자체 개발한 파워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유는 이 회사의 모 회사가 중국에서는 광산이나 재련 관련 그룹사로 유명한 티베트 뉴서밋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코브는 전직 모터크로스 선수였던 장쉐가 설립해서 좀 그런지는 몰라도 매니악한 제품들이 좀 많습니다. 코브의 대표 모델은 4기통 450RR, 파리다카르에서 달리던 단기통 450 랠리가 유명하고 250, 350, 450, 252, 800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에 이야기했던 CF모터 800과 엔진 성능표가 좀 뭔가 좀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KTM을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CF모터 800 엔진과 거의 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엔진을 CF모터에서 받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종쉔, 일본은 CF모터 등 다양한 곳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 제작하는 모델도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 포럼에서도 말들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어서 확신은 서지는 않습니다. 엔진 성능을 봐서는 KTM 790에 약간 더 압축비를 올려서 만든 고회전 엔진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리뷰에서도 더 경쾌하게 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심지어 엔진도 클러치 케이스, 엔진 헤드, 밸브, 오일 커버 등 절반 이상 부품이 KTM 790과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790 타시는 분들 고장나면은 코브 80으로 스왑해도 되겠죠. 근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게가 180kg밖에 안 나가죠. 미들급 버티가 보통 220에서 240kg 정도가 보통인데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런가 샤시가 너무 얇고 부실해서 휘청거린다는 느낌이 있거나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다 못 받아들인다는 리뷰가 보이는 거 보면은 약간은 약하긴 약한 모양입니다. 대부분 좋은 평들이 많은데 KTM 890에는 못 미치거나 다른 경쟁보다는 가벼운 것 말고는 장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리뷰가 많은 거 보면은 아직은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기종 중에 하나이지만은 주목해 봐야 할 회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브의 전반적인 가격은 여타의 중국산 오토바이보다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브랜드로 가격적으로도 약간 비싼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마하 떼네네 700 689cc 엔진을 가졌고 73마력이고요. 6.9 토크를 가졌습니다. 중량은 205kg고요. 시트고가 높으면 860 정도 되고 국내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 모델입니다. 국내 수입이 안 되는 기종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죠. 국내에서 몇 대 보기는 했는데 아마도 개인 업자가 수입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야마하 코리아가 예전에 한국 모터 트레이딩 시절에 슈퍼 떼네레 16,599불짜리를 2,580만원에 팔다 망해가지고 2010년에서 2016년까지 꾸준히 수입해서 판 것이 아니라 초도 수입 물량을 재고 떨어내기 골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떼네레 790은 단기통 XT660Z 떼네레의 단종 버전으로 유럽에 맞는 어드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MT-07 엔진을 베이스로 XT660Z 샤시에 엔진을 올려서 만든 모델입니다. 2019년에 처음 발매되었는데 그때는 야마하 코리아가 슈퍼 떼네레 양봉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수입을 못했고 지금은 유로5 플러스 때문에 수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럽, 북미, 호주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히 많고 전문가들도 KTM과 함께 어드벤처의 기본으로 삼는 모델입니다. 보통 어드벤처 모델들이 포장도로와 비포장 비율을 7:3이나 5:5 정도로 포장도로 비율을 높게 상정해서 오토바이를 만들고 튜닝하는데 떼네레 700은 4:6의 비율로 비포장 라이딩을 우선해서 만든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일단 타이어 규격이 엔드리오와 같은 21인치 18인치 규격으로 산악용 오토바이 타이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근본에 충실하고 균형 잡힌 본격적인 어드벤처 모델이었죠. 사실 무늬반 어드벤처가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는 아웃백 트레일링을 제대로 즐기는
오토바이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지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 별다른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건 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토바이 출력이라든가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 같습니다. 다른 경쟁 기종들이 전부 800에서 900cc대로 업그레이드된 면을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출력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전반적인 바란스나 구성은 빠지거나 모자람이 없는 오토바이라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고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7번째 모토구찌 V85TT 853cc 엔진이고요. 80마력에 8.16 토크를 가졌습니다. 이 토크는 5000rpm에서 나오고 있죠. 중량은 보편적인 229kg고요. 시트고는 약간 낮은 830mm입니다. 국내 가격은 2000에서 2100만원 정도 하고요. 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 정식 수입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탈리아 감성이 충만한 가로배치형 V형 2기 통상 스몰블록이라고 하는 엔진을 달고 있는 아주 희귀한 모델이죠. 예전에 V형 가로배치 엔진이 혼다나 일본 메이커에도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요즘은 보기 힘든 엔진이 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특이할 만한 장점은 저속 토크에 몰빵한 여유 있는 라이딩에 적합하다는 오토바이라는 점이죠. KTM처럼 RPM을 방방 돌려야 박진감이 나오는 엔진이 아니라서 여유 있게 라이딩하기 적합하고 샤프트 구동계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여유 있는 라이딩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클래식한 감성과 장거리 포장도로를 여유있게 주행하기 좋고 독특한 사운드와 스타일이 멋있으며 전자장비가 아주 잘 갖추어진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스몰블록 엔진은 80년대 혼다가 CX500, CX650, GL650 실버윙 이런 시리즈로 V85 오토바이를 모태로 카피한 V형 가로배치 2기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CX500이나 650은 터보까지 올리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90년대까지 만들다 단종이 되었고 GL650은 2기통 ST1100부터 4기통으로 ST1300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상위 개념으로는 박스 4기통, 6기통 골드윙이 있죠. 8번째 에이프릴리아 투아레그 660 659cc 엔진을 가졌고요. 80마력의 7.14 토크입니다. 중량은 187kg로 이것도 엄청 가볍죠. 시트고는 높은 860mm 정도 합니다. 가격은 1499만원에서 1690만원인데 외국도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적으로 모토GP 전성기를 보낸 에이프릴리아죠.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기는 한데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한 기종입니다. 국내에는 워낙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아레그는 뼈다구 있는 역사적인 모델이기는 합니다. 많이들 투아레그 하면 폭스바겐 SUV를 떠올리지만은 에이프릴리아는 1990년부터 50cc, 125cc, 250, 350, 600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로탁스 엔진을 장착하고 파리다카르 기준에 맞게 제작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파리다카르에서는 뚜렷한 성과는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워낙 혼다나 야마하가 씹어먹고 있던 시기라 그런 것 같죠. 하여간 660은 중저속도의 강한 토크와 잘 세팅된 가야바 서스펜션 덕분에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기종으로 때르네 700이나 KTM 890과 같이 많이 거론되는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랠리 프로들도 인정하는 아주 균형감 있고 빠르고 가볍고 핸들링도 좋고 박진감 넘치는 순발력까지 두루 갖춘 우수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전자장비도 상당히 많죠. 이런 숨은 보석 같은 모델을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9번째 BMW F900 GS 어드방 895cc 엔진을 가졌고요. 105마력의 9.48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중량은 219kg고요. 시트고는 815에서 87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2,430만원, 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전자장비가 가득한 BMW죠. 그냥 유달리 내세울 것이라고는 전자장비와 메이커밖에 없는 아주 편안하게 달리기 좋은 장거리 어드벤처입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중국산 보그 900 DSX 가격은 한 1,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헤드라이트 모양만 좀 다르고 다른 지오메트리는 같습니다만은 엔진 출력 특성은 약간 디튠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BMW는 엔진만 보그에서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쌍둥이 오토바이가 존재하는 거 봐서는 글쎄요 하라는 의심 안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거죠. 존테스 703F와 보그 900DSX, BMW F900GS, 트라이언프 타이거 900이 유럽에서는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순서는 보그가 10만 대 이상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요. BMW가 4만 1000대, 트라이언프, 존테스 순인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보그가 공급이 딸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BMW, 트라이언프, 존테스 다 합친 양보다 보그 판매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BMW 쌍둥이인데 가격은 절반이니까 안 팔리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아마도 BMW가 더 잘 팔릴 거라는 것에 저는 500원 걸겠습니다. 트라이언프 타이거 900 랠리 888cc 엔진을 가졌고요. 유일하게 3기통 엔진이죠. 출력은 106마력에 9.18 토크고요. 중량은 220kg고 시트고는 820에서 840mm 좀 낮은 편입니다. 국내 가격은 2260만원인데 외국에서는 그 비슷하게 팔리고는 있습니다. 얘만 유일하게 3기통 엔진을 가졌죠. 거의 스펙상으로는 BMW F800GS 어드반과 유사하지만은 약간 더 높은 RPM에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속 주행성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도 쌍둥이 취급받는 애가 있는데 존테스 703F가 그렇죠. 같은 3기통이고 출력도 96마력으로 약간 더 작기는 한데 가격이 1400만원대로 트라이언프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러면 안 팔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선은 영국과 스페인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얘도 없어서 못 파는 기종 중에 하나라고 하죠. 구입할 때는 대리점에 꼭 재고 확인하라는 인터넷 문구가 뜰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스페인산 AJP라는 회사의 PR7 어드벤처 650 모델도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는 너무 알려지지 않은 모델이라서 뺐습니다. 완전 오프로드를 위한 오토바이고 매니악한 튜닝으로 유럽에서는 오프로드 매니아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능의 고급 브랜드인 모토모리니 엑스케이프 650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판매량 상위권에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쓰다가 보니까 중국산 오토바이 홍보글 같이 돼버렸는데 저도 자료 조사를 하다가 많이 놀란 것이 사실이죠. 유럽에서 활동하는 대형 유튜버 매체에 작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쁘긴 이쁜데 중국산이라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잘 팔릴까 하는 궁금증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후진국에서나 팔리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안 통할 것이다. 중국산이 형편없는데 누가 사냐? 돈 없는 애들이나 사는 게 중국산이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산 존테스 스쿠터가 유럽 시장에 등장한 지 한 3, 4년밖에 안 지났죠. 지금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존테스가 300cc급 스쿠터 판매량 1위인데 2위에서 꼴찌까지 다 합쳐도 존테스 물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CX가 팔리는 물량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애들이 가오가 없어서 중국산 오토바이 살까요? 이런 나라 민족적 국가적 자부심은 우리나라보다 더 대단하고 쩔죠. 지금이야 케이팝이 난리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지 몇 년 전만 해도 코리아 사람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애들하고 돈급 취급받았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차이나하고 눈 찍고 놀리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 선진국에서 BMW, 두카티, 베스파 안 타고 보고나 존테스 CF 모터 탈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싸니까 세컨바이크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막말로 타다가 고장나면 버리지라는 의견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다가 보니까 유형 메이커보다 가격도 절반이고 옵션도 훨씬 많고 출력도 좋고 할리나 BMW, 두카티, 베스파보다 고장도 안 나는데 부품값도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하니까 운영비도 덜 들고 실제 라이딩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알리에 부품이 널려 있어서 자가 수리만 할 줄 안다면은 센터보다도 빨리 수리가 가능하고 또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오토바이가 어디 있냐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오토바이를 훨씬 많이 타는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산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라이더는 이제는 똥도 향기롭다는 사대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허접한 중국산 생각하면 안 되는 것도 중국도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과 자본이 만나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산업 전반의 중론입니다. 미들급 어드벤처 총 판매량만 본다면은 중국산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도 중국산만 띄워준다고 자꾸 얘기할 것 같아서 많이 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근데 왜 인도산은 없냐 하실 수 있는데 인도산은 쿼터급까지 경쟁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 미들급은 로얄 엔필드가 거의 유일하고 리터급 오토바이 생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사실이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인도는 중국산 따라잡으려면 좀 멀었고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미들급 어드벤처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쿼터급 어드벤처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